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찾기 참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참조 함수, 룩업 계열 함수를 모아봤는데요. 자, 룩업, 검사값, 검사범위, 결과범위, vlookup, 기준값, 기준값을 포함한 범위, 열번호, 옵션, hlookup, 기준값, 기준값을 포함한 범위, 행번호, 옵션. 자, hlookup과 vlookup의 차이는 vlookup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버티컬의 약자고요. hlookup은 수평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호리젠탈 수평으로 해서 가져온다고 해서 hlookup입니다. 자, 옵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true를 쓰거나 생략을 하거나 false인데, 자, true와 생략 같은 경우에는 기준값의 유사일치고요. false 같은 경우는 기준값의 정확하게 일치입니다. 보통은 1 또는 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자, lookup과 vlookup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up 같은 경우에는 검사값, 검사 범위, 결과 범위. 자, 검사 범위와 결과 범위는 행의 길이가 동일해야 됩니다. 여기는 37, 37 동일하죠. 동일하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자, vlookup은 자, 기준값, 기준값을 포함한 범위, 열번호, 정확하게 일치시켜라.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보시면 여기가 틀린 값을 가져왔죠. 자, 여기서 룩업 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실 게, 룩업 함수는 무조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범위가, 검사 범위가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A, C, B, D, E잖아요. 자,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름차순은 가나다순 1, 2, 3, 4, 5, A, B, C, D, E가 되겠고요. 내림차순은 합화타순 5, 4, 3, 1, E, D, 12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조건 범위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정렬해서 다시 보시고, 이 구매처가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야지만이 이렇게 동일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내용 때문에 그 룩업 함수보다는 vlookup을 활용하는 게 훨씬 많겠죠.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제 활용하는 게 이 vlookup 함수입니다. 자, vlookup 함수를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vlookup 발주처를 기준값으로 해서, 자, 이 기준값은 뭐 상대 참조로 넣어도 되지만 열을 절대 참조하러 해놓는 게 옆으로 드래그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수량을 가져오든 단가를 가져오든 금액을 가져오든 범위를 넓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1, 2, 3, 4, 5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당연히 참조 범위는 절대 참조로 놓고요. 정확하게 일치시켜라. 두 번째 열번호 값을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수직으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vlookup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자, 여기 같이 가로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hlookup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hlookup을 이용해서, 자,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자, 기준을 뭐 상대 참조로 놔도 되겠지만 행을 절대 참조하라는, 자, 이 숫자 15행 앞에 달러 표시를 해주고요. 자, 범위를 넓게 잡고 여기서부터 1, 2가 되겠죠. 3이 되고, 자, 참조 범위는 역시 절대 참조로 놓고요. 2에 정확히 일치시켜라 하면 이렇게 가로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것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 행번호를 3으로 바꾸면은 세 번째 값을 가져올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vlookup은 세로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hlookup은 가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vlookup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자, 이 기준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우측의 데이터는 가져올 수 있지만
좌측의 데이터는 가져올 수 없다는 게 좀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인덱스 매치 함수를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좀 약간의 꼼수지만 기준을 두 가지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처와 품목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그러면은 이 발주처와 품목을 먼저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줘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 있는 vlookup에 이 부분을 갖다가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서, 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자, vlookup에 이 부분과 여기 부분을 앰퍼샌드로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 새롭게 기준을 만들어 놨죠. 기준을 만들어 놔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되면, 자, 요 새롭게 만들어 놓은 기준점으로 해서 여기 있는 두 번째 발주일도 가져올 수 있고 요 내용들을 다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콤마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1은 그대로 자기 걸 가져오는 거고 2를 가져볼게요. 자, 이렇게 숫자로 끌고 왔는데요. 숫자로 끌고 온 내용은 이게 셀 서식이 일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날짜로 이렇게 바꾸시면, 자, 제대로 된 값이 가져오죠. A, 발주처가 A면서 화장지인 것인 2018년 10월 1일, 발주일이 2028년 10월 1일이다. 자, 이 vlookup에 이 기준점을 변형을 주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왕 한 김에 vlookup을 한 번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주처는 A, B, C, D로 되어 있고요. 내가 가져올 기준값은 상군 A, 상군 B로 되어 있으면 이때 이제 미드 함수를 활용을 해서요. 자, vlookup에 미드 함수를 중첩을 시키는 거죠. 자, 미드 함수가 이제 문자 추출 함수잖아요. 얘의 세 번째에 시작 위치죠. 세 번째 한 개를 가져 추출해라. 그리고 요게 이제 기준값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조 범위가 되는 거죠. 참조 범위. 자, 발주처를 기준으로 해서 1, 2, 3, 4, 5 값을 가져올 수 있죠. 이게 절대 참조로 범위를 놓고요. 이렇게 두 번째 값을 가져와라.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죠. 자, 내가 가져와야 될 기준값을 건드리지 않고 거기에서 미드 함수를 활용을 해서 추출을 한 다음에 그 추출한 값과 일치시켜서 범위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준점을 만들어 가지고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vlookup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함수를 계속 익히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중첩하는 걸 통해서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